먼저 우리 함께 연세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갇힌 사람들, 특히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리와 자유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의 용기에 감사하며 그들이 저희 기도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들을 보고 영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채플에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대학 성악과 최유준 학생 그리고 교회음악과 김한유 학생이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는데요. 사명이라는 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박지혜 국제고 활동가신데요. 국경 없는 의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머전시라는 이탈리아 고단체에서 또 활동하시고 심장수술 간호사신데 서울대 이종욱센터 개발도상국 심장수술 영양강화수술 의료팀에도 속해 계시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를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정말 그 보도에서 경계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뭐 찬양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이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락한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혹은 달라지는 세상 그것에 대해 우리가 좀 그래도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좀 설계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혜 국제고 활동가님 통해서 강연을 들을 텐데요.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혜 간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략히 해보면 저는 현재 구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국경없는 의사회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종욱 글로벌 센터에서 심장수술 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멀전시라고 이탈리아 단체인데 유엔 산하에 있어요. 이 단체는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구호 단체들 중에서 가장 심장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여기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미션을 못 나가고 있어서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중간에 땄는데 따고서 존스홉킨스 대학에 또 최종 합격이 돼서 병원에 합격이 돼서 이민 준비에 있는 지금 현재는 백수인 간호사예요. 구호 활동을 다니다 보면은 구호 현장에 왜 가냐는 질문을 당연히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수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제가 남수단 말라카리라는 곳에서 만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1.13kg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숲속에 버려져 있는 거를 그 마을 주민이 발견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온 건데 1kg의 생명이라는 게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사람이 보통 태어나면 3kg 정도로 태어나는데 1kg로 태어나면은 그 작은 아이가 더 작아요. 나중에는 회복해서 1.7kg까지 회복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들었는데 아이 보면은 발 같은 부분 보면은 제 엄지 손가락보다도 작거든요. 근데 이런 생명체가 인큐베이터도 없는 곳에서 부모님한테도 버려져가지고 거기 남겨졌는데 그럼에도 이 아이가 점점 회복을 하더라고요. 살아가더라고요. 아이가 안타깝기도 해서 제가 자주 가서 뭐 이제 밥도 먹여주고 트림도 시켜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작잖아요. 이 작은 아이의 가슴 피부 아래로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되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저는 그때 되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내 눈앞에서는 연약하고 한없이 작아 보이는데 너무 강인해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심장 동력이 결국에는 이 아이가 살아남게 했고 또 앞으로도
살게 할 동력인 거잖아요. 이 아이가 70살이 되고 80살이 될 때까지 그 힘을 지금 이 아이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거의 처음으로 제 일에 전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구호활동이 재미있어서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곳을 가냐, 어떻게 모든 걸 희생하냐 하시는데 사실 현장이 재밌어요. 남들은 여행으로 가지 못하는 곳에 유엔 비행기 타고나 갈 수 있는 곳에 가면은 막 헬기로 음식 조달받고 막 그래서 먹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유서도 써야 되고 상속인도 지정을 해야 되고 제가 납치 같은 걸 당했을 때 저인 걸 알아보는 수신호 같은 것들도 막 정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좀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다 모든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호 현장에서 이런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현장으로 다시 달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 이종욱 센터의 서울대학병원 심장수술외과 교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현장에서 그 아이들 수술을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보통 되게 심각한 케이스의 아이들을 수술하거든요. 저희가 가면은 그냥 뭐 2주 있다 죽을 것 같은 아이들만 이제 다 밀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수술이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수술하면 수술을 아주 잘 하고 나와도 예후가 좋지가 못해서 밤에 응급콜을 받아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처음에 2.6kg였던 아이였고, 그러니까 14일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그리고 심장 중격에 구멍이 나 있고 대동맥이랑 폐동맥이 또 반대로 교체가 돼가지고 태어난 아이여서 수술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회복을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심장 정지가 와서 저희가 새벽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좀 지치셨을 수 있어요. 지치셨는지 이제 아이를 보내줘야 될 때가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딱 그 네 번째 심장 마사지를 하고 아이가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교수님을 보고 웃더래요. 빵긋하고. 그때 교수님이 자기는 이 일을 진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활동가들은 다들 이런 순간이 있어요. 사실 현장이 진짜 열악해요. 막 사는 곳도 굉장히 좀 불결한 편이고 장비도 항상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고 항상 그 총격이 들리는 곳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굉장히 커요. 언제 이 총격전이 가까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벙커로 대피해야 되는 그런 행동 수칙 요령 같은 것도 항상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많은 공간인데 그 안에서 이런 기적의 순간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니까 좀 마약 같다는 얘기를 해요. 미션이. 이게 이렇게 힘들어서 다음에 다시 안 가 이러는데 결국엔 한국에서 한 1, 2주 있다 보면 다시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마 이런 순간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국경원 의사회와 그리고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욱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머전시나 다른 것들은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국경없는 의사회는 국제 인도주의 우려 구호 단체예요. 저희는 1971년에 프랑스에서 의사와 언론인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많이 확장을 해가지고 70개국에서 516개의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도 한번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활동 목표는 딱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력 분쟁이나 전염병, 재난 같은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성별, 종교, 정치적인 이해관계, 국제적인 이해 성향 이런 것들에 모두 관련 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을 돕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인도주의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전 세계에 알려야 될 그럴 의무가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증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원칙은 중립성, 공정성 이것과 독립성, 증언 활동이 저희 활동 원칙인데 가장 뚜렷하게 좀 구분되는 게 독립성인 것 같아요. 국경원 의사회가 다른 구호 단체들과 조금 구별이 되는 것은 이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그 근간은 저희가 후원금을 민간 후원으로만 거의 다 받고 있어요. 보면은 98%가 민간 후원으로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단체나 종교 단체에서 받는 기부금은 그 색이 너무 뚜렷하면은 저희가 제한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의 돈을 받으면 저희가 그런 단체들이 저희의 활동 그런 질을 선정할 때나 그 프로젝트의 크기를 결정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 정부의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팔레스타인이나 뭐 이라크 같은 데 활동을 나갈 때 제약이 분명히 들어와요. 그럼 못 나가게 되거든요. 아니면 되게 늦춰지거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후원으로만 후원금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덕분에 저희는 전 세계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용감하게 현장에 투입이 돼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멋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덕분에 저는 당당하게 국경원 의사회를 가장 멋진 단체라고 소개하고 다니고 있어요. 현재 활동 지역 나타낸 거고요. 국경원 의사회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3분짜리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C'était un peu un film.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을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무력 분쟁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활동할 때 막 교전선 아주 막 근처에서 위험하게 전장에 막 포탄이 터지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활동가의 안전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전선에 좀 떨어진 곳에 캠프를 설치를 하고 환자가 생기면 저희 쪽으로 이송을 해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쟁 지역에 저희가 활동을 할 때는 그냥 저희가 무작정 들어가서 캠프를 벌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뭐 현지 정부 관계자나 아니면은 지역 관계자, 뭐 반군의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떤 단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린 다음에 이해시킨 다음에 활동을 합니다. 자연재해는 뭐 쓰나미나 태풍 같은 게 벌어지면은 자연재해가 이제 생기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럽에 24시간 운영되는 물류센터가 있어요. 이 물류센터에는 난민들 한 2,000명에게 줄 수 있는 의료키트와 비의료키트가 구비되어 있고 수술실 2개랑 병원 2개를 즉시 세울 수 있는 그 장비들을 대기를 해놓고
현장에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24시간 내에 파견되는 것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뭐 뇌수막염이나 콜레라, 에볼라 같은 상황들인데요. 이런 상황들은 그 현재 발병한 전염병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교육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도 이렇게 교육해주는 거, 예방 접종해주는 거,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분들은 의료적인 도움보다도 그러니까 신체적인 도움보다도 심리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난민들은 가족들과 그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 멀어져서 사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마음이 더 힘들기 때문에 심리치료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고, 또 텐트나 뭐 식량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그분들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키트들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는데 대부분이 막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2시간 걸어서 왔다, 3일을 걸어서 왔다, 이틀을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왔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동 진료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대학교 이종욱 글로벌 센터인데요. 이 단체는 이종욱 그 전 사무총장님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글로벌 외과 심장외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 현직에 계신 의사 간호사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여서 봉사 기간이 짧아요. 1, 2주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갈 때마다 정말 전투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하거든요. 가면은 진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한 20시간을 수술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비행기 타고 한국 올 때 자요. 근데 너무 힘든 스케줄이지만 그 스케줄로 다들 너무 뿌듯함을 얻고, 또 생존한 아이들을 보면서 또 힘을 되게 얻기 때문에 이 봉사를 다들 열심히 참여를 하세요. 이거는 약간 열려있는 그런 캠프 프로젝트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나가고 하세요. 선천성 심장질환은 지금은 조금 생존율이 올라가긴 했어요. 1000명당 한 1명 정도, 1100명당 1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아니면 선진국에서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50에서 70%의 생존율을 보이면서 많이 살아요. 우리는 의료 환경이 너무 좋고 의료진들이 너무 우수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태어나면 100% 죽어요. 아프리카에서 심장 수술은 자국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전혀 없어요. 이종욱 센터가 거의 유일하게 아프리카 지금 각 나라들을 한 10년째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수련해주고 또 수술도 가르쳐주고 의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로 되게 지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면 저희 수술 주로 합니다. 수술하면서 마취과 선생님도 같이 가시고, 뒤에 보면 심폐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심폐기 선생님들 그리고 또 중환자실 선생님들 다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웃음들을 보면서 저희가 마지막에 기쁘게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탑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수술실 간호사가 이제 백그라운드여서 수술실에 가장 많이 파견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동진료소를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마을 분들을 교육해주는 활동, 간단한 드레싱 처치 같은 거 해주는 활동 하고 있고, 가면은 다 이런 곳이에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야생과 자연, 되게 순수한 그 결정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료 처치한 거 보면은 나무랑 천 아니면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이렇게 의료 처치하고 하거든요. 이동진료소 한 번 갈 때는 이런 지프차 타고 2시간, 배 타고 한 4시간, 그래서 가는 길만 한 6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한 새벽 3시쯤 출발해요. 그러면은 거기 오전 9시쯤 도착해서 한 3시간 진료하고,
거기서 이제 12시에 출발해서 6시에 숙소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주로 합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제가 하게 되는 포지션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병원 총괄하는 포지션으로 가게 되면은 뭐 차트 정리하고 직원들 교육하고 환자분들 교육하는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지금 너무 재미있게 다니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첫 번째 미션을 나갔을 때 2주 만에 울고불고 하면서 돌아오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저희 의료팀 매니저랑 면담을 한 3-4번 하면서 나 한국 진짜 심각하게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실을 너무 몰랐었어요. 마냥 현장이 재미있고 그냥 나 자신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막상 가면은 제가 만나게 되는 환자들이 너무 다 처절한 거예요. 총을 맞아서 병원에 왔는데 아이였어요. 왼쪽 볼에서 오른쪽 턱으로 관통한 아이였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밤에 돌아다니면은 방군으로 간주돼서 바로 총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죽여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병원에 왔어요. 밤새 달려서. 근데 아이는 출혈 가다로 죽었어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 또 이제 수술하러 아이가 이제 응급실에 왔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장티푸스 같은 질환들이 한국에서는 항생제 한 알이면은 낫거든요. 잘 걸리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위생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티푸스가 이제 거의 잊혀진 질환인데 아프리카에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장티푸스에 걸리면 거의 1%의 합병증으로 장천공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장천공이 생긴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선 엄청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 수술하면 그냥 배를 열고 들어가면 장 상태가 그냥 회색에 흐물흐물하고 탄력도 전혀 없고 딱 봐도 어렵겠다. 살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아이들 수술하면 5명 중에 3명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숲속에서 이송된 산모를 만났는데 그 산모는 원치 않은 임신을 했어요. 군인들 6명이 강간을 했대요. 그런 환자들을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이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겠다고 울고불고 했었는데 아직 저를 대신할 사람이 못 왔으니까 딱 2주만 더 있자 해가지고 2주를 더 있는데 그때 이 아이를 만난 거였어요. 카마라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장티푸스 때문에 병원에 왔었어요. 근데 딱 봐도 초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아이가 9살이었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13kg였어요. 원래 9살 아이 정상 체중이 23kg 정도예요. 딱 봐도 뼈밖에 안 보이죠. 근데 이것도 심지어 회복이 된 상태였어요. 이렇게 웃고 할 수 있을 정도였던 건. 이 아이 처음 왔을 때 정말 다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배를 열고 우리가 그 천공이 된 부분을 꼬매주는데 꼬맨 부분이 저희가 바늘을 댈 때마다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한 진짜 6시간, 9시간 기약 없이 늘어나고 9시간 만에 결국 끝났어요. 잘 됐다. 그래도 이 아이가 이제 하느님이 보살펴 주시면 살아나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응급콜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달 동안 4번을 더 배를 열었어요. 계속 복강에 복수가 차고 오염물이 생기고 해서 고름이 차고. 근데 너무 기적적이게도 이 아이가 회복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회복되는 게 보여서 처음에는 표정이 아예 없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지치면은 울고불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죽은 사람 같아요. 얼굴이 꼭 노인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2주 정도 지나니까 여전히 상태는 안 좋지만 회복이 되어 가니까 점점 웃는 거예요. 의료진들 보면서 장난도 치고 조금씩 웃고. 그리고 1-2달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할 정도로 너무 회복이 잘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 정도로 회복을 해서 퇴원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사망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비극은 너무 커다래서 우리 지금 여기 와서 하는 노력들 아무 소용없다. 계속 전쟁 터지고 가난이 이렇게 지속되는데 이렇게 의료진들이 아프리카 같은데 개발도상국 와가지고 의료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전쟁은 계속되고 가난은 계속되고 나쁜 사람들은 나쁜 마음 계속 먹는데
이런 생각들에 비관적이었다가 카마라가 딱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내가 여기가 라이베리아인데 라이베리아에 온 이유가 카마라 하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4년 동안 간호사 공부를 하고 6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와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현장에 있지만 이 현장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의미가 이 아이 하나 살리는 데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환자 한 명을 보는 게 제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막 전 세계의 고통, 비극 이런 거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저는 그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저 위에 계신 높으신 분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의료진은 정말 눈앞에 있는 환자 한 명만 생각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현장 활동이 어려워요. 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회복하는 환자들 그리고 이런 기적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되면서 계속 현장으로 나가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네, 담담하게 이 국경 의사의 사역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도 많이 또 도전도 되고 여러 가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에 있다 보니까 금지 국가, 이제 매칭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어서 그래서 연기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일을 또 기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중에 졸업하고 하실 일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의료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보더에서 그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또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 삶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발걸음해 주시고 또 이 사역 함께 나눠주신 우리 박지혜 국제구 활동가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축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생명 그 살리는 그 작은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땅에 많은 아픔과 전쟁과 고통과 기근과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생명들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체프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또 그 미래를 펼쳐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체프의 수강생 하나하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